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5월 29일 오전 1시 30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잘 진행되어 간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빅테크 주들의 희망이죠. 희망으로 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우리 코인 시장도 좀 훈풍이 좀 불어왔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었나요? 그래, 여러분들 그 스터디 방에 이제 시황을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황을 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제죠. 어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어제 공개방에도 시향을 좀 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잘 반등을 했고, 일부 알트들은 또 꽤나 짭짤한 반등을 또 죽여줬습니다. 그래서 잘 잡으셔서 수익 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공개방송 버전으로는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공개방송 버전은 해드리지 않았고, 저희 참 채널과 이제 스터디 단톡, 그 공개 단톡방과 이제 스터디방에 대한 그런 소유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나요. 사실 스터디방은 이제 기법이라던가 이런 뭐 이론, 그리고 좀 이제 중요한 정보들, 지표들 같은 것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 맞게, 시장에 맞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공개 자유소통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용하시거든요. 이제 사실 많은 분들, 사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스터디방으로 넘어오셔서 그런지, 활동하시는 인원 아니면 눈팅 쪽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저희 방은 강퇴 같은 게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죠? 저 또 한 번은 제가 그 강땡땡 이사님 그 카페에 글을 하나 썼다가 바로 잘라버리더라고. 참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강퇴시켜버리는 그런 게 얼마나 좀 저질스럽습니까, 그죠? 댓글 하나 달면 차단시켜버리고. 한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런 악플이 아닌 이상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떠냐 저런 거 어떠냐 막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지금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셔가지고 침체 구간이구나, 크게 관심이 없는 구간이구나, 그럼 기다려야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네. 자, 증시 오르는데 난 마이너스. 저도 조금 마이너스가 났죠. 종목을 잘못 골라가지고. 네. 괜히 좀 오버했으면서도 한쌤도 욕심을 좀 부렸고, 지금 손절 다 한 상태인데, 그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이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냥 가버린 종목들은 기다리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000원 무난하게 올 거거든요. 그때 그냥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업황이 좋고 종목이 좋아도 거품은 거품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한 이유는 진실은 항상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좀 멋있게 만들치려고 했는데 좀 그렇네요. 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FOMC가 이제 금리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번 마지막일 테니까, 그 인상하는 순간에 이제 그 미국 부채 그 채권을 쫙 30년 채권을 끌어당겨 버리면 여러분들 계좌가 보통 무난하게 40~50%는 한 5년 40~50%는 그냥 날 거거든요. 그 5년 40~50%가 적다고 생각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5년 40~50%가 적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건 전 할 말이 없죠. 그죠? 네. 그건 안정적인 거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그 분석인데,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냐, 한국은 지금 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결을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좀 줬는데, 왜냐면 한국과 달러의 그 갭 차이잖아. 미국 금리 올릴 거냐? 아니야, 지금 경기 침체 지금 저 정보들이 많은데 못 올릴 거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차트에서 우리 금리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리게 되면 여길 것이고 내리면 여길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요, 골드 좀 짧게 할게요. 또 두톡에 조금 시달리고 있어서, 한동안 너무 미국 뉴스를 열심히 봤나봐. 그쵸? 골드 없네. 골드 안 보이네. 골드 못 찾겠어요. 골드. 눈이
운이 안 좋나? 골드를 못 찾고 있네. 네, 못 찾겠습니다. 네. 실버 보죠, 뭐, 실버. 실버는 22 정도였나? 21 정도였나요? 지금 그래서 눌림목에 대한 반등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이거에선 적극 좀 천천히 계속 모아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뭐 뛰어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요 자리를 발탈시켜 줄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 녀석은 괜찮은 종목인 거예요. 구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구리도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엄청 올랐다가 좀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도 이제 리세션이죠? 하반기에 올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강하게 올지는 않을지더라도 분명히 이게 침체가 다가올 겁니다. 지표들이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제조업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 지금 그 영업이익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 그러니까 엄청 증가됐었다가 지금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마이너스까지는 안 나더라도. 그래서, 1% 성장, 어쩌면 0.5% 성장,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골드 여기 있네. 오케이. 골드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1950 전후 지금 거의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사겠다면 여기서 사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40에서 사지 않겠다.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골드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주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 정도를 체크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골드도 여기가 좀 맛있는 자리다. 1900 아래는 좀 맛있는 자리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말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한번 좀 담아보기 시작하셔도 말리지 않겠다. 그죠? 말리지 않겠다. 그냥 이제는 뭐 싸냐 비싸냐 떠나서 그냥 그냥 쏘 그냥 그래. 사고 싶으면 사도 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고. 그건 또 마찬가지죠. 사고 싶으면 사도 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중간 근처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심플하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나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14,3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세선을 다 돌파해버리면서 완전한 슈팅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웃기는 건 거래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지금 거래가 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떨어진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개미들이 많이 안 달라붙어서 빨리 올리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못 견디다가 이렇게 진입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후루룩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찍진 않았지만 지금 1.618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럼 2.618 자리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코스닥이죠. 코스닥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올 것이다 라는 정문이 아니라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셨죠? 그럼 뭐 부채한도 협상을 올렸으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뭐 좀 난항에 빠졌다, 협의가 안 된다, 내부의 반대에 휩싸였다,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금리 동결을 기대했는데, 물론 동결이 나오고 나서, 금리가 6월달에 동결이 나오고 나서 살짝 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동결이라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변수였구나. 그래서 침체 데이터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던가, 또는 금리를 올려버렸다던가, 금리 인상해버려서 하고 떨어진다라던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6월 달에는 그러니까 뉴스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뉴스를 신경 쓰셔야 될 때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한국 뉴스는 뭐 별거 없고요. 어쨌든 미국 따라가는 부분이고, 업황들 뭐 사실 반도체주 그리고 뭐냐면 그런 업황들이 따라서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미국의 그냥 가장 큰 메이저 뉴스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곳에 대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봉이 이렇게 제가 먼저 여기 깨지면 도망가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더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라인을 이제 여기로 잡으셔야 됩니다. 주봉상을 큰 걸 여기 잡으셔야 되고, 작은 것도 이제는 추세를 타면서 더 들어줬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때 뭐라고 하나, 새로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바로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망가야 돼. 이건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저세상 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요 흐름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코인 시장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긍정적인 거거든. 그래서 이게 또 아마 뚫기보다 아마 14,6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흐름도 지금 당장 죽을 흐름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뉴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단기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뭐 흐름적으로는, 왜냐면 이 상승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원래 이 정도의 그림에서 다시 빠지는 게 맞았어. 원래 조정이 좀 조여주고 이런 식으로 다져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노멀하고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맞는데 여기서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어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돈 풀어놓고 나 다 마이너스 통장 다 썼어. 너 돈 좀 늘려줘. 늘려줘.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더 늘리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나온 부분이라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래요. 맞죠. 고점도 높였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진 않을 거다. 요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도 뭐 이제는 4,200 살짝 뚫는 모습, 4,3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참, 나스닥. 그래서 4시간 차트에서도 이때는 뭐 4시간 22평이 꺾일 때까지는 뭐 그렇게 신뢰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반대로 코스피는 지금 힘이 조금 딸립니다. 그죠? 코스피는 반등을 주고 나서 이것도 제가 언제쯤이었지? 1450 정도에 잡아보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1450 약간 위에서 반등했네요. 그래서 1450 오케이, 좋아. 좋아. 1450 약간 위. 이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이제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그냥 앞에 흐름이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오케이?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고, 뭐 특별하게 볼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 이제 한국은 서가탄신일이어서 아마 쉬는 날일 것이고,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시고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를 녹화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톡이 있거든요. 제 개인 링크 톡이 있으니까 거기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2번, 3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녹화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이렇게 쭉 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세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세잖아요. 천천히. 그쵸? 이게 들어섰다. 그래서 주가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일부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불신시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오늘 또 자,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네. 그죠? 42번. 5월 26일이죠. 5월 26일 10시 정도 됩니다. 11시네요. 네. 요때 제가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보시면 5분봉 켜놓고 보면은 요때입니다. 요때. 그죠? 요때. 그러니까 요 양봉이 이제 등장할 때였었어요.
근데 이때 나스닥도 같이 움직였거든. 그래서 나스닥이 급등 나오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뭔가를 봤어요. 이거 지금 조정파 국면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는 겁니다. 보통은 뉴스를 보고 제가 매매하지 않아요. 저는 큰 흐름을 보는 거시적인 뉴스를 보지.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가 등장한 와페 매집봉 형태를 뚫었고 옆에 이런 것들도 보였잖아요. 그죠? 흔들흔들하는 걸 보였다가 빵 뚫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잡아라. 그리고 요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랬더니 여기서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정 속에서 우리가 알트코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나? 알트코인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몇 개가 좀 반등을 좀 했었죠. 지금 살 거냐? 뭐 지금도 뭐 한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젠가 그저께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굳이 사겠다면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이럴 때 사세요.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손해를 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장에 꼭다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스닥처럼 끝등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찍고 돌리잖아요. 그죠? 돌릴 때 이때 사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일단은 볼면 상단선 정도 되죠. 상단선이 이제 370만원 3,700만원 정도가 될 텐데 50 정도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요 라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 정도 라인이고 지금 달러의 오차 때문에 약간씩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쌍마당이 좀 걸렸잖아요. 그죠? 작은 그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렸을 때 이렇게 쭉 갈 거냐라는 부분은 지금은 무지수예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거래가 지금 수렴된 상태고 거래가 지금 작아지다가 상태고 여기서 작은 추세에서 하단가에서 요 작은 다이버전스로 돌파를 시도하려 한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거래가 실리면서 모멘텀 코인 자체에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 잠재적 에너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코인 자체. 나스닥은 지금 인공지능 AI라는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블록체인도 지금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있어야 돼. 씹을 거리. 근데 그게 지금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멀한 그냥 평균적인 그냥 파동, 그러니까 흐르는 파동이라고 할까요? 힘을 주어서 빡 가는 파동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움직였을 때 흐르는 파동. 공이 한번 튀었을 때 통통통 이런 파동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그렇다면 여기 정도까지가 합리적인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서 여기서 다 팔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아서 지금 저희 닉졸로스 관리 끝났습니다 하고 여기서 한 반 정도 반 이상 팔고 남은 물량 들고 가보겠다. 전고점을 살려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눌림목이 다시 재시도를 해봐야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내용은 좀 아쉽네요. 그쵸? 제가 이번에 이제 골랐던 종목 중 하나가 스택스였습니다. 스택스 보여드릴게요. 지나갔습니다. 스택스 7933 손절 11시 15분. 그 다음에 악명 높은 이오스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이오스. 그래서 뭐 샌드박스 같은 애들 많이 올랐지만 샌드박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이도 볼만하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디서 말씀드렸더라? 제가 한번 언급 드렸던 것 같아요. 어디지? 제가 이거 스터디 그쪽에 자료에 넣어놨나? 시황방 자료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더 빠질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 밑을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 왜냐면 3,300만원대, 3,350 정도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 흐름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작은 흐름이 들어오면서 요걸 제가 빠져버리고 눈에 띄는 두 개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것도 아마 저희가 지켜보자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쉽죠? 가버렸으니까 수위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앱토스 그래서 XCP 이런 애들 지금 전반적으로 좀 괜찮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오스도 이번엔 제법 괜찮은 모습 들어왔거든. 이런 정도도 지금 거래가 더 등장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정도. 지금 여기 쳤잖아요. 그치? 그래서 알트코인을 단타 칠 수 있는 시장이 한번 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참, 맨날 뒷북 치죠. 그렇게 지금 섬세한 시장이라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섬세한 시장에서 그렇고, 아직도 보면은 알트코인들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 먹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덜어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무턱대고 벅 풀면서 끌지 마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다가
눌리면 뭐 탁 떨어지면 그때 탁 담아보는 정도. 그리고 뭐 제가 자기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그죠? 좋아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고르셔가지고 형태가 좀 괜찮은 애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뭐 거래만 들어오면 좋겠는데 조금 안 들어온다, 그죠? 이거 거래 들어주면 올라가는 거라잉. 캐리 프로토콜 마찬가지요, 그죠? 니어도 보고 있었는데 니어는 어디 가버렸노? 니어 프로토콜. 그래서 지금은 의외로 이오스가 조금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가 저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마스크 네트워크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이런 것도 한번 쳐볼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걸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적어도 한 이 정도 5,700원 아래 자리에서 단타를 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기 이제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가죠. 여기 지금 봐봐, 수렴대가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딱 돌파하는 순간 노리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한쌤은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 증거예요. 아까 올려드렸던 이런 것들이 그 시간대를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배우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정보들을 만들고 이게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터져가지고 모멘텀을 싣고 있다가 이렇게 갈 거라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여기서 터져가지고 뚫으면 좀 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뚫는 거 보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등장을 했었고,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한 5,750원 정도에서 한번 단타를 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견적이 좀 서지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가 임펄스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거 새로운 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들어왔던 힘, 털었던 이 힘, 이걸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뭐가 들어올 때는 여기서 또 새로운 거래량이 또 동반되면서 움직일 겁니다. 아직 없으면 밑으로 흐른다고 봐야 돼요. 반등을 주다가도. 쉽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스터디용으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말까지 혹시라도 기다려 주시고 봐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점점 적어지는 흐름으로 가겠죠. 요게 수렴이에요. 그리고 가속도를 받으면서 힘을 뿅 차고 출발하는 그림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거래가 증가됩니다. 이게 임펄스예요. 그래서 임펄스 웨이브의 특징 중 하나가 거래가 증가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처럼. 무조건 그렇다라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앞전의 흐름에 대해서 점점 작아지는 이런 조정파의 국면이냐, 작아지는 파동의 국면이냐, 아니면 커져가는 파동의 국면이냐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작아지고 있는 파동의 국면이잖아요. 그쵸? 커지고 있는 파동의 국면이 어디 있을까? 이것도 작아지고 있는 파동의 국면이죠? 이거 자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거래량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증가됐네요.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만큼 넘지 못했지만 여기보다는 좀 여기랑 두 개를 봤을 때 점점 증가된 모습이 보여지고, 다이버스 나쁘지 않게 등장을 했거든. 그래서 샌드박스가 이제는 볼만한 가치가 있겠는걸? 그럼 어쩌면, 그렇죠? 어쩌면 이게 임펄스 웨이브일 수도 있겠네. 거래가 또 증가됐네? 얘는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 여기다가 지금이라도 정찰 톡 걸어버리는 거라. 늦었지만. 이해되시죠? 원래 여기서 잡는 게 맞아요. 여기서 잡는 게 맞지만, 늦었지만 정찰 톡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이 들어왔을 때. 그죠? 왜냐면 아직 많이는 못 삽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봉상 아직 하락의 흐름이 조금 강하죠. 그죠? 그래서 줬다가 횡보 주고 다시 가는 흐름이 더 좋은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뚫고 올라가면 이게 이제 이 에너지를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지. 1,500원 정도까지 연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되면 우리 코인 쪽도 남아있는 애들 있으면 좀 맛있는 흐름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좀 생기네요. 한샘이 떡락충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니까 좋은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니까 문제가 된다고. 여기서 기다리고 노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좀 지지고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빵 해서 2,500원, 5,000원까지 가지고 얼마 줄까? 그죠?
이런 희망회로 돌리는 거. 이제부터 공병을 돌리는 거라. 남들 여기 와서 사거든. 그래서 털리고 손절했다가 간에 5,000원 역시나 가는구나 하고 사가지고 또 손절 손해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맞죠? 네. 석가탄신일 저희 가장 사랑하는 저희 가족 구성원의 생신이죠. 효도는 미리 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여러분 집에서 또 시장을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잘 보내시고요. 네. 비 오는데 안전운전 길거리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